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마련한 교회 재판 포럼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회법 발전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와 문화 전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CEO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음식 배달 문화에 콜센터를 도입한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를 만나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400회 공연을 맞이한 연극 철로역정의 서은영 연출가를 만나봅니다. 기독교 공연으로는 드물게 장기 공연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의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대신 6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실천이 있는 한국교회,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교계 법률 전문가들이 교회 재판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됐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교단 총회 재판국의 법률적 소양 부족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분쟁들은 교회 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에 있어 총회 재판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의 최고법원인 총회 재판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을 기준으로 15명의 재판국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는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지만 상당수의 재판국원의 경우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국원들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거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재판국원들의 법적 소양 부족은 교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정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마련한 교회 재판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회 재판국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재판 사례들을 소개하며 총회 재판국원의 전문성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는 언제 선고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판결문을 이제 통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문성 부족의 원인으로는 총회 재판국의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중앙대 서은재 명예교수는 교회 재판과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판례가 정립돼 교회 재판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분석과 비평이 가능해지면 교회법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 재판이 공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돼야 그것이 하나의 판례법으로서 발전하게 되고. 교회법 전문가들은 각 교단 재판국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교회 재판에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오름 교회가 사우스웨스턴 챔버 코럴 합창단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혼성 합창으로 흑인 연가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턴 챔버 코럴 합창단은 미국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소속 합창단으로 음악 전공자와 일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전국 순회 공연 일정 중에 해오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 박계천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계천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이 외국인 마약 사범들에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호주 사람도 포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이고 법에 따라 처단하면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네. 외국인 마약 사범들도 자국의 법에 따라 강력히 처단하면서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 29일 호주인 앤드류 첸과 미란 수쿠마란 씨가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어서 약 10년간 인도네시아 감옥 생활을 한 후에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고 네. 거의 재활을 마친 수감자들을 처단했다는 점에서 호주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호주 외교가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사형수들 중에는 브라질과 프랑스인도 포함되어 있는지라 3개국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매우 격렬한 불만과 항의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국들이 이 자국민에 대한 사형을 막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법 집행에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호주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예, 호주 수상 토니 에버튼은 호주인 두 사형수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재난을 당한 인도네시아에게 호주가 약 한 10억 불 상당을 지원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호주가 군병력 등 많은 인력을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해서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리 정부가 그 보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에버 수상의 이런 담화가 발표되자 그 다음 날 호주의 여러 도심에서 앤드류 첸과 미란 수쿠마란 씨의 사면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이어졌고 네. 인리 정부에 대한 규탄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반발에도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이렇게 단호한 건 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를 끊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인도네시아의 마약 중독 실태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하루에 평균 50여 명의 중독자들이 새로 생겨나고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130명 중 네. 절반가량이 이 마약 범죄와 관련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네. 사형 유지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고육직 책임을 실감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약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속에 이 기생하고 있는 아편 재배, 마약 밀매라고 하는 이 즐기고 즐긴 이 악의 대명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중단 내지는 폐지는 당분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기는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역 교회나 의료단체들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고 협력이 좀 더 적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의료단체들의 협력이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 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CEO가 좋다에서는 최고 경영자라는 의미의 CEO가 아니라 긍휼과 인내, 순종 이 말들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의미의 CEO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긍휼과 인내,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패기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를 만나봅니다.
피자와 보쌈, 치킨 등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외식 브랜드 주문이 이루어지는 곳. 주문 대표 번호로 아웃소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NT테크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9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2003년 창립한 이래 IT와 외식업의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 제시로 혁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CEO가 좋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집에서 치킨 안 시켜 드신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제가 만나러 온 이분의 고객이십니다. 국내 외식 사업의 주문 대표 번호로 콜센터를 도입한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회사가 CNT테크죠? 네. 그 CNT테크가 무슨 뜻인가요? 예, 그 C가 이제 컨택 센터입니다. 예, 예. 그 엔드 텔레커뮤니케이션. 아, 그래서 예. 컨택 센터가 보통 콜센터를 컨택 센터라고 좀 많이 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아까 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뭐 피자, 치킨, 예. 햄버거, 예. 족발, 보쌈, 예. 도시락 등등 해서 그 배달 대표번호, 예. 브랜드마다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 주문, 그리고 또 모바일도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주문이 되는데 어떤 경로로 주문을 하시든지 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구상해냈나요? 예, 제가 이제 2003년에 그 TV를 보고 있었었는데 모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자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화면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봤는데 되게 작은 배달 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고가 문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고가 고객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 눈에 보일 정도면은 그래도 월에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직관적으로 매출에 연결이 안 되고 고객을 헛걸음하게 한 거니까 그 광고비 지출이나 그 브랜드가 뭐 손실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직관적인 매출로 바꿀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TV 광고에다가 대표 번호를 넣게 되면 그거를 보는 순간 배달일 경우에 마치 홈쇼핑처럼 주문이 폭주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제가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 뒤에 콜센터에서 포스로 주문 자동 전송. 이거를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인사권이나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팀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독 실업인, 그 기독교적 경영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많이 이제 목사님들께도 여쭈고 했었을 때 청지기 기업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잘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실현하는 기업가가 돼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업가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경영관에 입각해서 저희도 이제 12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12개의 본부가 있는데 12개의 본부장들한테 이제 가장 큰 권한이 연봉협상권, 인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협상이나 인사권을 다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12명의 본부장이 이제 연봉협상이나 그 인사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는 저희 수백 명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본부장들이 다 연봉협상이나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 인사권이나 심지어 연봉 협상권까지 주게 되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후에 어떤 성과를 보고 있나요? 예, 저는 그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처럼 이제 10년이 넘고 어느 정도 저희처럼 이제 성장한 벤처기업을 보통 선도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썬더벤처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등치가 커지면서 약간 창조적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됩니다. 옛날에 그 빠른 그런 그 다이내믹한 경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좀 그래도 다이나믹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게 본부 하나하나가 사실 작은 벤처기업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지표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부장들을 뭐 멘토링하고 물론 이제 방향을 제시하죠. 회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은 그 방향에 각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적 입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노사 간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본부별로 이런 일의 진행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도전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IT 전문가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재능 기부로 영화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종인가요? 아,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영화를 4개 개봉을 했거든요. 아, 독립영화. 예, 독립영화인데 우리나라 독립영화들도 이제 뭐 우리가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독립영화를 틀어줘야지 그 영화 이제 지원 기금 이런 걸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실제 소재들을 NGO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NGO 단체 중에 이제 크리스찬 단체 중에 YWCA라고 있는데요. YWCA가 이제 YMCA와 달리 실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약자들 위한 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조선족 여성, 탈북 여성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소재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편씩 그렇게 이제 영화로 연출해가지고 그렇게 개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네. 일도 많으셨을 텐데 네, 어떨 때가 가장 큰 고비였었어요? 사실 이제 처음 만든 회사, 음성인식 회사의 경영권을 뺏겼을 때였습니다. 그 경영권을 뺏긴 이유가 제 군 문제 때문에 그 군대에 가야 되니까 이제 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당시 저처럼 카이스트 학리 벤처들이 석사 병역 특례를 자기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좀 잘못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창업을 막 한 거죠. 근데 이사회가 열리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대표에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정말 회사를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식 같은데 품에 있던 자식을 그냥 뺏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28에는 감당이 되게 힘든 고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도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 이게 그거 말고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이제 그 순간 그냥 안 힘들려고 갔던 게 신앙이 생겼고 그러면서 신지테크를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제가 첫 기도가 뭐였냐면은 군대 갈 걸 알고 두 번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첫 기도가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주님. 보니까 초신자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겠는데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안 가게 기도했더니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계속 들리는 목소리가 군대를 오히려 역으로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사회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장교 제도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석사학위 따고 지원할 수 있는 전산 특수사관이라는 장교가 있더라고요. 1년에 15명 뽑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주님 회사로 얘기하니까 또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군에 있는 동안은 네네. 그렇게 빚도 늘어나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제대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네. 또 운영했어요? 그 후엔 괜찮아졌나요? 처음에 이제 그 부대를 전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실제 제가 그 장군님들한테 이게 좀 호출이 돼서 너 어떤 일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충성심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 완전 군생활에 몰입해가지고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데 어느 날 격리부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잠깐 휴가 받아서 좀 와야 되겠다고 해서 회사를 갔더니 격리부장님 말씀이 월급 나갈 돈이 없다고.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해서 집의 빚이 그 당시 8억이 됐던 겁니다. 되게 주님이 원망했었습니다. 지금 이건 뭔가 군대를
안 가게 달라 기도를 했는데 또 그게 안 돼서 군대를 갔으면 주님 회사인데 이거 잘 되게 해야지.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장기를 취하하고 그 빚을 더 1억 더 대출받아서 월급을 주고 혁신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BEP를 다시 흑자전환을 시켜놨거든. 한 달 동안에 그 혁신을 한 게 전화량을 예측을 하는 기술 개발하고 전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주문 전화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상담사들의 성과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 그때 회사의 2005년 12월에 이 혁신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 6월에 전역할 때는 빚이 없었습니다. 이 혁신을 다 갚아가지고 8억을. 예. 그러니까 난 9억이래 1억도 빌렸으니까. 예, 9억을 사실 1년 반 동안에 다 갚았거든. 그때 제가 만약에 군에 안 가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위기였던 대기업과의 어떤 경쟁에서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 회사가 강해지고 나니까 대기업과 경쟁을 하더라도 이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업계 1위로 다시 일어선 CNT테크 전화성 대표. 도전으로 극복한 그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성을 향해 가보시죠. 하늘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군요. 저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우리 이론을 잘 살펴봐. 나 오늘 엄청 한가한데 시간이 있어? 최고 형님 사령에 저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꼭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셋, 둘, 하나, 출발! 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로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보신 장면이요. 연극 철로역정의 일부분인데요. 이 작품이 지난주에 공연 400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극 철로역정의 서은영 연출가 모셨습니다. 연출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철로역정 400회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철로역정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2013년 10월 10일 날 첫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네, 2013년에. 네네. 정말 지금까지 그럼 몇 회 정확하게 공연을 한 건가요? 402회 정도. 402회 네네. 정도 공연을 하신 거군요. 네. 야, 400번이 넘는 공연을 정말 오랫동안 묵묵히 꾸준히 지켜오시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철로역정 티켓을 보니까요. 네. 시작된 날짜는 있는데 끝나는 날짜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CTS 공연을 저희가 진행했었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왔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약속을 또 하면서 네. 예,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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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작품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네. 철로역정 어떤 좀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철로역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성경 다음에 성경이라는 네. 그런 그만큼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그런 작품입니다. 성경 다음에 성경이라는 네네. 평을 받고 있군요. 네네. 예. 존 번연의 작가 작품인데요. 예. 필그림의 이름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순례자가 처음 마음의 예수님을 만나서 네. 저 천국 갈 때까지 한 인생의 여정을 네. 예, 그린 작품입니다. 네. 그 안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역경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품고 갈 때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다음에 과정과 여정을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특별히 이 고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네. 봤어요. 예. 이 세상에 내가 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을 꼭 하나는 해야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북촌 아트홀이 네. 지금 공연하는 곳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이래도 문을 닫고 또 앞으로 또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안에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을 한번 해보자. 마음껏 한번 네. 해보자라는 각오를 갖고 네. 작품을 선택하다가 네. 마음이 너무 크게 왔어요. 철로역정 작품이 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르신 작품인데 네네. 400회가 네, 벌써 맞습니다. 넘었네요. 네. 네. 이렇게 공연을 또 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네. 배우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우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소개하고 싶은 배우들이 너무나 네.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시즌 6을 이번에 맞이하고 네, 있는데요. 6번째 시즌. 네네, 네. 맞이하고 있는데 거의 한 1년 8개월 400회 기간 네. 동안에 거의 한 30명 이상의 네. 그런 저희 귀한 배우들을 만나는데요. 네. 그 배우들을 만나면서 제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어떤 면에서? 워낙 좀- 믿음이 좋고 네. 저희 배우들이 이미 철로역정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네. 갖고 있는 달란트로 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그 사명을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30명이 넘는 배우들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다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배우가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항상 가까이 옆에서 철로역정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우리 곽희찬 배우가 있고요. 곽희찬 배우요. 네네네. 예. 또 처음 시작할 때 그 철로역정을 하게 된 네. 그 힘을 줬던 우리 네. 첫 번째 필그림 역할을 맡았던 네. 이창원 배우가 네. 많이 생각이 나고요. 네.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에피소드도 많으실 거고 추억도 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연출가 서은영에게 네. 이 철로역정,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 인생에 정말 가치이고요. 네. 기쁨이고 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당시에 저에게도 절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저희 작품 가운데 절망 옆에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면서 제가 네. 우리 곁에 절망이 아니고 그 절망 뒤에 계시는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네. 그 작품 가운데 소망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망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네.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계기가 네.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네. 평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철로역정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 좀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그런 장면도 있을까요?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장면, 예. 네, 어떤 십자가신입니다. 십자가신이요. 네네네. 예. 죄의 짐을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그 벗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네. 고전 그 책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그 짐을 벗는 그 장면과 네. 그 무대 위에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정말 틀렸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이 장면을 정말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냥 음악과
그 음악 작곡한 우리 김은지 감독이 있는데 네. 정말 음악을 또 작곡할 때도 기도하면서 네.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음악과 그다음에 그 음악에 맞춰서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그냥 움직여서 그 동선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에 모든 그 씬이 끝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나는 기도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배우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또 중요한 장면을 완성케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됐던 그런 씬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할 수 있었던 힘이랄까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철로역정의 이 원동력은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네.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고 정말 제 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배우들과 그 다음에 함께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 또 격려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네. 그 다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힘이 보태져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앞으로 계획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철로역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공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많은 또 크리스찬 배우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소명의식과 또 사명의식을 많이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온 건 이제 미국 공연이 아, 네. 네네. 미국 공연을 또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준비하고 있고 네. 지금 또 많은 곳에서 목사님들께서 오히려 격려해 주시면서 네. 그 교회로 초청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면서 교회에서 할 때 네. 저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정말 이 철로역정 그 무대 교회에서 공연하면서 교회에서 공연하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공연이 아닌 공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철로역정 무대를 만나는 관객들마다 귀한 감동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신앙의 고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출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1년 중 오존을 가장 주의해야 할 때는 5월과 6월, 하루 중에는 2시에서 5시 사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